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깨어난 적이 말이에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는데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차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간 적은요? 저는 40년 넘게 응급의학과에서 일해온 김상현 의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사실 우리 몸은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놓치거나 알아도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심장에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는 단 몇 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골든타임에 관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응급의학과에서 일해온 김상현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후 제가 근무하던 병원 응급실로 한 할아버지가 실려 오셨습니다. 75살 되신 박 할아버지였는데요. 그날 오후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찾으러 부엌으로 가셨는데 걸음을 떼려니 어지럽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똑똑하셨어요. 평소 건강 프로그램을 자주 보셨던 덕분에 이게 혹시 심장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화기를 손에 든 채로 현관문을 열어놓으시고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구급차를 기다리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의식이 또렷하셨고 구급대원들한테 자신의 증상을 차근차근 설명하실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해보니 정말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을 잘 넘기신 분이 계신 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 60대 초반의 한 아주머니가 새벽에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밤에 잠을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더위 때문인 줄 알고 선풍기만 틀고 계셨는데 점점 숨이 차고 메스꺼워지셨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괜히 소란을 피우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그냥 참고 계시다가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가족이 발견해서 병원에 오게 되셨어요. 이분도 심근경색이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후라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지금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세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 제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사실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에게 일어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로 쓰러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 문제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심장 응급 상황은 몇 분에서 때로는 수십 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엔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가 점점 압박감이 심해지고 어지러움이나 식은땀,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적절한 대처를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 중 하나는 증상을 느끼고도 괜찮겠지,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손을 쓸 수 없게 된 경우들이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참을성이 많으시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시다 보니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심장 응급 상황에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빠른 판단과 즉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건지 미리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할아버지 같은 경우를 보면 특별히 의학 지식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건강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두셨던 거죠. 그래서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심장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라고 하면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거나 누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떤 분들은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에 쇠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가슴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신호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흘러나오거나 어지럽고 메스꺼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가슴 통증보다는 이런 부수적인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나 턱, 왼쪽 어깨나 팔로 뻗치는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달에 오신 70살 되신 할머니는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명치 부근이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소화제를 드셨는데도 나아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어지럽고 숨이 차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신 거였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느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119에 전화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구급대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전화를 한 다음에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만약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 입구 비밀번호도 미리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바닥에 누워 계시기보다는 소파나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숨쉬기가 편해져요. 만약 평소에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그 약들을 손에 닿는 곳에 준비해 두세요. 특히 협심증이나 심장병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작고 하얀 알약 형태로 나오는데 가슴이 아플 때 혀 밑에 넣고 녹여서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넓혀 주어서 가슴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사용법이 중요한데요. 절대 씹거나 삼키면 안 되고 혀 밑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녹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보통 약을 넣고 나서 1분에서 3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5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 알을 더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총 3알까지만 사용하시고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이 약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용 후에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혈관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약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원래 통에 보관하시고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에 오신 70대 할아버지는 이니트로글리세린을 정말 잘 활용하셨어요. 새벽에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어서 곧바로 약을 혀 밑에 넣으시고 동시에 119에 신고하셨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있어서 안정된 상태로 병원에 올 수 있었습니다. 호흡도 매우 중요해요. 당황해서 숨을 헐떡이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마치 잠들기 전에 하는 심호흡처럼 말이에요. 혼자 계시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에게도 연락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가족 연락을 먼저 하지 마시고 119를 먼저 부르세요. 가족들이 오는 것보다 전문 의료진이 오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몇 년 전에 오신 60대 아저씨는 가슴이 아픈데도 아들부터 먼저 불렀다가 시간을 놓친 경우가 있었어요. 아들이 차로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증상이 악화되어서 결국 119를 부르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구급차를 불렀다면 훨씬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기침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어지러울 때 강하게 기침을 하면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기침을 세게 하는 거예요. 마치 목에 걸린 가래를 뱉어내듯이 말이에요. 작년에 오신 한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하셨어요. 혼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예전에 들어본 기억이 나서 계속 기침을 하면서 의식을 붙들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으셔서 빠른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거예요. 냉장고나 현관 근처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 놓으시고 복용하고 계신 약 목록도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어 두시고요. 핸드폰을 사용하신다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핸드폰 잠금 화면에서도 응급 연락처나 의료 정보를 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준비들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막상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런 작은 준비들이 생명을 구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대처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고 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준 경우들이에요. 먼저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68살 되신 이모님이 새벽 5시쯤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은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신 거예요. 먼저 침대 옆에 항상 준비해 두신 혈압약과 심장약을 드시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화하면서 동시에 현관문을 열어 두시고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구급차를 기다리셨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분은 의식이 또렷하셨고 구급대원들에게 자신의 증상과 복용하고 있는 약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해보니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는데 빠른 대처 덕분에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공부해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여러 번 연습해 봤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셨던 거죠. 덕분에 위험한 순간을 무사히 넘기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오신 70살 되신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고 병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오후에 마당에서 고추를 따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고 어지러워지셨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예요. 저녁을 드시고 나서도 증상이 계속되었는데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아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셨답니다. 그런데 밤중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오게 되셨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고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생명은 건지셨지만 지금도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계세요. 만약 처음 증상을 느꼈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즉시 행동하는 것과 괜찮겠지 하며 미루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이에요. 1시간 아니 몇십 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상 깊었던 사례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50대 후반의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과 함께 왼쪽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삐끗한 줄 알고 파스를 붙이고 계셨는데 점점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때 이분이 떠올린 것이 예전에 건강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심장 문제는 꼭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나 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119에 전화를 하셨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검사 결과 초기 심근경색이었거든요. 만약 그냥 어깨 아픈 줄로만 알고 넘어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은 나중에 그때 그 강의를 들어두길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는 80살이 넘으신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지셨답니다. 가슴이 아픈 건 아니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셨던 것은 나이가 많으니까 뭔가 큰 병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대비책을 세워 두셨던 거예요. 현관문 안쪽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 붙여 두시고 복용하시는 약들도 한 곳에 모아 두셨고 건강보험증도 잘 보이는 곳에 준비해 두셨어요. 그날도 증상을 느끼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119에 전화하시고 미리 준비해 둔 대로 문을 열어 두시고 소파에 앉아서 구급차를 기다리셨답니다. 역시 심장 문제였는데 빠른 대처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위험 신호를 느꼈을 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즉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바로 옆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미리 알고 있던 지식과 준비가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바로 준비된 마음과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장 응급 상황에서 살아남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나이나 건강 상태보다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할아버지나 이모님, 그리고 80살 할머니 같은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셨고, 막상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실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괜찮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병원 가기 싫다는 생각으로 미루신 분들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었어요. 이런 차이를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학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기본적인 대처법을 알고 실천할 용기가 있느냐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만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평소에 작은 준비들을 해 두세요. 현관 근처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 두시고 복용하고 계신 약들을 한 곳에 모아 두세요. 건강보험증도 찾기 쉬운 곳에 놓아 두시고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한 느낌, 식은땀, 어지러움,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119에 전화한 다음에는 현관문을 열어 두시고 소파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구급차를 기다리세요. 만약 평소 복용하시는 심장약이 있다면 그것도 준비해 두시고요. 가족들에게도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려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가까운 지인들과도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두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핸드폰을 사용하신다면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복용하고 계신 약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약, 그리고 응급 연락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준비를 한번 해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약이 바뀌었다면 정보도 업데이트 하시고 연락처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것도 수정해 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 보시라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웃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두려움을 주려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올바른 지식과 준비만 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심장 응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는 거예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셔도 혼자 사셔도 건강에 자신이 없으셔도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셨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분들 중 한 명이 되셨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 두시고 평소에 작은 준비들을 해 두신다면 혹시 모를 위험한 순간에서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응급대처법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